이산화탄소의 증기 비중은 약 얼마인가?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이산화탄소의 증기 비중을 물어본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증기 비중을 구하는 공식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러면 자, 증기 비중은 자, 공기의 평균 분자량 분의 이제 어떤 특정 물질에 여기는 이제 이산화탄소가 되겠죠? 그래서 공기의 평균 분자량 29분의 분자량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분자량. 자, 그런데 이제 원래는 그 공기의 평균 분자량 같은 경우는 28.84 정도인데 이제 편의상 29로 놓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을 알아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산화탄소의 분자식이 뭐냐? CO2죠. CO2. 자, CO2의 자, 분자량을 먼저 구해 볼 거예요. 분자량. 자,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이제 탄소와 그리고 산소의 원자로 이루어진 이제 그러한 물질인데, 자, 먼저 탄소 같은 경우는 원자량이 얼마냐? 이거는 암기하셔야 돼요. 탄소 같은 경우는 12죠. 12. 자, 그리고 이제 산소의 원자량은 16이에요. 16. 근데 지금 두 개 있죠. 산소는 두 개니까 16 곱하기 자, 2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은 얼마냐? 44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이제 분자량 문제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 값을 암기하시는 것도 좋아요.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은 44라는 거 기억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증기 비중은 자, 얼마냐? 29분의 44가 되겠죠? 그렇죠? 29분의 44 계산하시면 대략적으로 1.52 정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1.52.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증기 비중은 1.52.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비수용성 유류의 화재 시 물로 소화할 수 없는 이유는 자, 먼저 여기서 비수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에 잘 녹지 않는 성질을 말하는 거죠. 비수용성이라는 것은 물에 녹지 않는 그런 성질인데, 자, 비수용성 유류의 화재 시 자, 물로 소화할 수 없는 이유. 자, 그럼 보세요. 자, 유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제 물을 분사하게 돼버리면 이 물의 비중이 이제 유류죠. 기름의 비중보다 더 큽니다. 다시 물의 비중이 기름의 비중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제 유류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물을 주수하게 돼버리면 물이 기름 아래로 어떻게 되겠어요? 아래로 내려가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자,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고 이러한 층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층. 그렇죠? 층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에는 물이 있을 거고요. 이제 물 위로 여기에 이제 기름이 떠다니겠죠. 왜냐면 기름의 비중이 물보다 더 뭐하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기름이 물 위를 떠다니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연소면이 점점 더 확대되겠죠? 그래서 이 비수용성 유류 화재 시 물로 소화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연소면이 확대되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거죠. 그래서 유류 화재 같은 경우는 절대로 물을 뿌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답은 3번에 연소면이 확대되기 때문.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중 동일한 조건에서 증발 자멸이 가장 큰 것은 자, 1번의 질소, 2번의 할론 1301, 3번의 이산화탄소, 4번의 물. 자, 보기 중에서 자, 증발 자멸이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물 소화 약제가 자, 왜 냉각 소화 효과가 좋냐? 바로 증발 자멸 또는 기화 잔멸이 크기 때문에 바로 소화 약제로 적합하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질소부터 보실게요. 질소. 자, 질소 같은 경우는 증발 자멸이 얼마냐? 지금 단위는 킬로줄 퍼 킬로그램이에요. 이 단위에 맞는 증발 자멸은 자, 얼마냐면 대략 199 정도가 됩니다. 질소는 199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할론 1301 같은 경우는 119예요. 119.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574 정도가 되고요. 574. 그 다음에 물이죠, 물. 자, 물이 가장 커요. 정답은 4번의 물이 되는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물의 증발 자멸이 얼마였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539였죠. 539. 근데 이 539의 단위가 뭐였냐면,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었어요. 그렇죠? 539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그런데 문제에서는 지금 킬로줄 퍼 킬로그램으로 물어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1kcal는 얼마냐? 1kcal가 대략적으로 한 4.18 kJ 정도가 돼요. 4.18 kJ. 이것도 이제 알고 계시면 좋아요. 전기 일반에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1kcal는 대략 4.18 kJ라고 암기를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여기 539에다가 4.18을 곱하면 되겠죠. 그럼 얼마 나오냐? 대략 2253이 돼요. 2253이죠. 그러니까 이 단위로 봤을 때 이 값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값은 539인데 단위가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인 거죠. 그래서 이 보기 중에서 증발 자멸이 가장 큰 것은 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20도씨의 물 분무 소화약제 0.4kg을 이용하여 화재를 소화했을 때 기화된 열량은 몇 킬로칼로리인가? 단 소화약제는 모두 기화되었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자, 물 분무 소화약제 같은 경우는 주된 소화약제가 물이죠, 물. 물에 대한 겁니다, 물. 그래서 소화약제, 물이 모두 기화되었다는 가정하에 그때 기화된 열량을 물어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지금 20도씨의 물이 있죠. 자, 첫 번째 20도씨의 물이 기화가 되려면 몇 도씨까지 올라가야 되죠? 물은 100도씨에서 끓기 때문에 일단 이 20도씨의 물을 100도씨까지 물을 올려야 돼요, 온도를. 100도씨의 물로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상태는 똑같죠? 물과 물이에요. 하지만 온도가 변했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열. 그렇죠? 현열이죠, 현열. 그러니까 상태의 변화는 없고 온도만 변화한 거예요. 이게 바로 현열인데, 자, 이것을 이제 Q1이라고 볼게요. Q1. 자, 이게 현열 같은 경우는 우리 Q1 어떻게 구하냐? CMT. 아시겠죠? CMT. CM 델타 T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C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물이니까 물의 비열이죠. 물의 비열. 1. 단위 한번 써볼까, 단위? 1kcal, 1kcal 퍼 킬로그램 도씨. 이게 비열의 단위예요. 1kcal 퍼 킬로그램 도씨. 자, 곱하기 M은 질량이죠? 자, 얼마예요? 0.4kg. 그러면 0.4kg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델타 T죠. 온도 변화. 20도씨에서 100도씨까지 올라갔으니까 80도만큼 온도가 변한 거예요. 그럼 여기는 굳이 쓰자면 100 20도씨가 되는 거죠. 계산하시게 되면 Q1의 값이 이거 Q1 값 계산 안 할게요. 계산 안 하고 그냥 바로 이따가 계산할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자, 이제 100도씨까지 물을 올렸죠. 온도 올렸어요. 물이 끓었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된다? 수증기로 바뀌겠죠. 100도씨의 물이 어떻게 된다? 100도씨의 수증기가 되는 거예요. 수증기. 그러니까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바뀐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온도 변화는 없고 상태만 변했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바로 잠열이다 라고 하죠. 잠열. 자, 그때 이것을 이제 Q2라고 놓을게요. Q2. 자, Q2라고 넣었을 때 이것은 RM이죠. 이 R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바로 증발 잠열이에요. 증발 잠열. 물의 증발 잠열. 얼마죠? 539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고요. 자, 질량은 똑같죠? 0.4kg, 0.4kg. 이걸 계산하시는 거예요. 자, 따라서 자, 기화된 열량 Q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Q1과 Q2를 더하시면 돼요. Q1 이 값과 여기 Q2 이 값을 더하시면 돼요. 더하게 되면 이게 247.6이 됩니다. 247.6. 단위는 뭐겠어요? 킬로칼로리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가연성 물질에 해당하는 것은, 자, 가연성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연소가 가능한 물질이죠. 보기 중에서 연소가 가능한 물질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의 질소, 2번의 이산화탄소, 3번의 아황산가스, 4번의 일산화탄소. 자, 일단 보기에서 질소, 이산화탄소, 아황산가스 있죠.
자, 이 세 개의 물질은 전부 다 불연성 물질에 해당이 됩니다. 불연성. 그러니까 질소 같은 경우는 이게 흡열 반응하기 때문에 불연성이고요. 그다음 이번에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완전 연소 생성물이기 때문에 산소와 더 이상 반응하지 않죠. 그래서 불연성 가스입니다. 불연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일산화탄소가 대표적인 바로 가연성 물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정답은 4번의 일산화탄소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유류 탱크 화재 시 기름 표면에 물을 살수하면 기름이 탱크 밖으로 비산하여 확대되는 현상은 자, 1번 슬롭 오버, 2번 보일 오버, 3번의 프로스 오버, 4번의 블레비. 자, 일단 정답은 1번의 슬롭 오버가 되겠죠. 자, 유류 탱크 화재 시에 기름 표면에 물을 살수했을 때 자, 기름이 탱크 밖으로 뭐한다? 비산해서 확대되는 현상이다. 그래서 이게 그 기름 표면에 그 물을 주수하게 돼버리면은 어때요? 열이 상당히 높겠죠? 그러면 이 물이 뭐한다? 기화되면서 부피가 어떻게 돼요? 팽창하겠죠? 그러니까 물이 기체로 됐을 때 부피가 대략 1600배에서 1700배 정도로 뭐가 돼? 부피가 팽창하죠. 팽창해서 그 기름이 불이 붙은 채로 탱크 밖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슬롭 오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의 슬롭 오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질식 소화 시 공기 중의 산소 농도는 일반적으로 약 몇 볼륨 퍼센트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자, 질식 소화 같은 경우는 이제 산소를 차단해서 이제 소화를 하는 방법인데 그때 자, 산소 농도를 일반적으로 자, 얼마 이하로 해야 되냐? 일반적으로 산소의 농도를 15에서 16 볼륨 퍼센트 이하로 낮춰야 바로 질식 소화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의 1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물의 소화 능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보기 중에서 물의 소화 능력에 대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다른 물질보다 비열이 크다. 맞는 거죠. 물은 다른 물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열이 크다라고 했고요. 2번 다른 물질보다 융해 잡열이 작다. 자, 이건 틀렸죠. 융해 잡열이 작은 것이 아니고요. 크죠. 큽니다. 그래서 물의 융해 잡열이 얼마냐? 대략 80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죠. 이거 암기를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물의 융해 잡열은 80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으로 다른 물질보다 융해 잡열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틀렸고요. 3번 다른 물질보다 증발 자멸이 크다. 맞는 거죠? 다음 4번 밀폐된 장소에서 증발 가열되면 산소 희석 작용을 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역의 설치 기준 중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한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 면적 몇 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역을 하여야 하는가? 단,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가 아닌 경우라고 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좀 보실게요. 두 가지. 자, 일단 이 건물이 몇 층이냐면 11층 이상이에요. 11층 이상의 층이고, 자, 그리고 자, 무엇을 설치를 했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를 했어요. 자, 보세요. 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일반적인 경우는 11층 이상의 층 같은 경우는 자, 방화 구역의 면적은 200제곱미터입니다. 200제곱미터 자, 이내마다 방화 구역을 해야 돼요. 자,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거나 뭐 자동 소화 장치를 설치했을 경우는 자, 면적이 더 커집니다. 얼마냐? 이러한 경우는 면적이 바로 6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 구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했기 때문에 600제곱미터 이내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소화약제로 사용되는 이산화탄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중에서 옳은 보기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산소와 반응 시 흡열 반응을 일으킨다. 자,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이게 완전 연소 생성물이기 때문에 산소와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불연성 물질인데 자, 산소와 반응한다고 했죠? 산소와 반응 시 산소와 반응하지 않습니다. 2번
산소와 반응하여 불연성 물질을 발생시킨다? 산소와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3번, 산화하지 않으나 산소와는 반응한다. 산소와는 반응한다?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4번, 산소와 반응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옳은 설명이 되겠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가연성 증기를 발생하는 액체와 혼합하여 기상부에 다른 불꽃이 닿았을 때 연소가 일어나는 최저의 액체 온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보세요. 자, 지금 가연성 증기를 발생하는 액체와 혼합하여 기상부에 다른 불꽃이 닿았을 때, 자, 다른 불꽃이 닿았을 때, 이건 뭐냐? 바로 점화원으로 작용하는 거죠. 점화원. 자, 점화원. 그러니까 점화원을 댔을 때, 점화원을 가했을 때, 그때, 자, 연소가 일어나는 최저의 온도다. 이게 뭐예요? 점화원을 접했을 때 연소가 일어나는 최저 온도? 바로 인화점이 되는 거죠. 인화점. 그래서 정답은 2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인화점이 20도씨인 액체 위험물을 보관하는 창고의 인화 위험성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보기 중에서 옳게 설명된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여름철에 창고 안이 더워질수록 인화의 위험성이 커진다. 자, 그렇죠. 자, 창고 안이 더워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온도가 올라가겠죠?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인화의 위험성이 더 커지는 거죠. 일단 정답은 자,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겨울철에 창고 안이 추워질수록, 자, 창고 안이 추워지면 온도가 내려가겠죠?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인화의 위험성이 더 작아지는 거죠. 틀렸고요. 3번, 20도씨에서 가장 안전하고 20도씨보다 높아지거나 낮아질수록 인화의 위험성이 커진다? 아니죠. 자, 지금 여기서 인화점이 20도씨라고 하는 거는 20도가 됐을 때 그때 인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연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20도씨보다 높아지면 위험하죠. 하지만 20도씨보다 낮아질 때는 인화의 위험성이 없는 거죠. 왜냐면 20도씨가 딱 됐을 때 그때부터 연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틀렸고요. 4번, 인화의 위험성은 계절의 온도와는 상관없다? 상관이 많죠. 그래서 여름철이 겨울철보다 인화의 위험성이 더 높죠. 날씨가 덥기 때문에. 그래서 4번도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연발화 방지 대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자연발화의 방지 대책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1번. 저장실의 온도를 낮게 유지한다. 그렇죠. 저장실 온도가 낮을수록 자연 발화는 일어나기 힘듭니다. 맞고요. 2번. 저장실의 환기를 원활히 시킨다. 환기를 잘 시키면 그만큼 열이 축적되지 않기 때문에 자연 발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거죠. 3번. 촉매 물질과의 접촉을 피한다. 그렇죠. 촉매 물질. 그러니까 부촉매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촉매 물질과를 접촉하게 되면 바로 자연 발화가 더 잘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 4번, 저장실의 습도를 높게 유지한다? 아니죠. 저장실의 습도가 높아지면 자연 발화가 더 잘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건조하게 유지를 해야 자연 발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죠. 저장실의 습도를 높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낮게 유지해야 자연 발화를 억제할 수가 있는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산소의 농도를 낮추어 소화하는 방법은, 자, 소화 방법 중에서, 자, 냉각소화, 질식소화, 제거소화, 억제소화. 자, 보기 중에서 산소의 농도를 낮춘다. 산소의 농도를 낮추어서 소화하는 방법은 바로 질식소화가 되는 거죠. 정답은 2번의 질식소화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탄산수소 나트륨이 주성분인 분말소화 약제는, 자, 분말소화 약제 같은 경우는 1종부터 제4종까지 4개의 종으로 분류하고 있죠. 자, 그때, 자, 주성분의 정보도 다 다른데, 자, 먼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제1종 분말의 주성분은 바로 탄산수소 나트륨이죠. 탄산수소 나트륨이고요. 나트륨. 그다음 제2종 분말 소화약제의 주성분은 여기 좀 헷갈립니다. 1종과 탄산수소, 이것은 칼륨이에요. 칼륨. 1종이 나트륨이고요. 2종이 칼륨이에요. 둘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3종
3종 분말 소화약제의 주 성분은 바로 인산암모늄이죠. 인산암모늄. 자, 인산암모늄이고요. 그 다음 제4종 분말 소화약제의 주 성분은 바로 탄산수소, 칼륨과 요소의 화합물이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분말 소화 약제에서 주 성분을 잘 비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산수소 나트륨이라고 했죠. 탄산수소 나트륨의 주 성분이니까 바로 제1종 분말이 되는 거죠. 정답은 1번 제1종 분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정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 설치할 수 있는 정전기 제거 설비 방법이 아닌 것은 자, 1번 접지에 의한 방법, 2번 공기를 이온화하는 방법, 3번 자동적으로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방법, 4번 공기 중의 상대 습도를 70% 이상으로 하는 방법. 자, 일단 이 보기 중에서 자, 정전기를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이거죠. 접지에 의한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보기 중에서 정전기 제거 방법이 아닌 것은 뭐냐? 바로 3번이죠. 자동적으로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방법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 압력 같은 경우는 그 정전기를 제거하는 직접적인 요소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압력은 직접적으로 이 정전기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3번은 정전기 제거 설비 방법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일기압 100도씨에서의 물 1g의 기와 잠열은 약 몇 칼로리인가? 자, 여기서 문제에서 자, 물의 기와 잠열, 즉 물의 증발 잠열을 물어본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일기압 100도씨에서의 물 1g의 기와 잠열이다. 그럼 여기는 이 100도씨의 물을 자, 100도씨의 물을 자, 100도씨의 수증기로 만드는 데 필요한 그러한 열량을 물어본 거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바로 물의 증발 잠열 539kcal/kg이었죠. 정답은 2번에 53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재 하중의 단위로 옳은 것은 자, 일단 화재 하중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되는데 자, 화재 하중은 자, 화재 하중 같은 경우는 이게 단위 면적당 가연물의 양이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 화재 하중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면적당 가연물의 양이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제곱미터 자, 가연물의 양 킬로그램. 그래서 이 화재 하중의 단위는 뭐냐? 단위는 자, 단위 면적당 가연물의 양이기 때문에 바로 킬로그램 퍼 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단위가. 그렇죠? 단위 면적당 뭐다? 가연물의 양이다. 그래서 화재 하중의 단위로 옳은 것은 1번의 킬로그램 퍼 제곱미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출하 가옥의 기둥, 벽 등은 발화부를 향하여 도게 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곳을 출하부로 추정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자, 보세요. 자, 여기에 자, 나무가 하나 있다고 칠게요. 나무가. 자, 이런 식으로 자, 나무가 자,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 나무예요. 그때 자, 화재가 어디서 발생했냐? 자, 여기서 화재가 발생을 했다고 하죠. 화재가. 그러면 화재가 여기서 발생하면 화재가 이게 확산되면서 바로 여기부터 불에 타겠죠. 그럼 이 나무가 여기부터 불에 타게 돼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쪽이 타게 돼 버리면 이 나무는 이쪽 방향으로 화재가 발생한 쪽으로 쓰러지겠죠. 그래서 발화부를 향하여 도게 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 쓰러진 방향이 바로 화재가 발생한 발화 지점이다라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도괴 방향법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3번의 도괴 방향법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내화 건축물 화재의 진행 과정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지금 보시면 내화 건축물이에요. 목조 건축물이 아니고 내화 건축물의 화재의 진행 과정입니다. 자, 먼저 이제 진행 과정을 보면 처음에 이제 초기 상태예요, 초기. 자, 초기 상태에서
이제 화재가 이제 커지겠죠. 예, 커집니다. 성장기. 그 다음에 이제 막 커지다가 최고점에 올라가겠죠. 그래서 최성기. 이제 활활 타다가 이제 점점 그 불이 사그라들면서 바로 감퇴기. 예, 감퇴기가 오면서 마지막에 이제 끝나는 거죠. 종기. 이게 바로 내화 건축물 화재의 진행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시게 되면 자 여기까지 나와 있죠. 초기, 성장기, 최성기, 감퇴기. 종기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네 가지 단계로 보면 바로 여기 3번. 네, 3번에 초기, 성장기, 최성기, 그리고 감퇴기. 이것이 바로 내화 건축물 화재의 진행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